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 전체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보게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16번에 3번이 왜 답이냐는 질문은 꽤 많이 받아가지고 16번에 3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17번이랑 18번은 제가 푼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풀게 될 거고, 일단 지문을 보시면은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일단 지문을 봅시다. 지문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법치주의가 나왔고요. 인권사상이 나왔고요. 이 둘이 근대 국가의 핵심적 이념이에요. 그쵸? 그쵸?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대 인권사상이에요. 법치주의 근대 인권사상인데 얘네는 어때요? 합리적, 예측 가능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법은 일반적, 추상적이고 현실은 개별적, 구체적인데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외로 인해서 합리적인 법치주의에는 균열이 발생해요. 그런 예외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돈 있는 놈들이 자꾸 옆길로 위법은 아니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자기네 뱃속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균열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탈리아의 철학자, 이게 왜냐면은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왜냐면은 뭉뚱그려야 되니까 현실은 각 사건마다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니까 당연히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을 통해서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예외적 상태 뭐예요? 균열이죠. 그 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데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가 조금 고정돼 있어요. 얘는 뭐 형태 A라고 해볼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거예요. 한번 그냥 쭉 훑어보면은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라는 말이 나왔죠. 얘네가 이 1문단에 의하면은 조르조 아감벤과 호모사케르가 이 지문의 주인공이 될 거라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호모사케르 아감벤 그리고 아감벤은 조에 비오스 그리고 아감벤이 말한 조에 그리고 아감벤 처음부터 끝까지 아감벤 호모사케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사케르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1문단에서 봤던 내용인데 법치주의와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사상은 이거 잘 봐요. 근대 국가의 해설지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해설지랑 아마 다른 설명일 겁니다. 이거 3번 설명하는 거예요.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사상은 조르조 아감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했겠죠. 조르조 아감벤이 있든 말든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사상은 존재했을 겁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 거예요. 존재했어요. 존재할 거예요. 조르조 아감벤이 없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르조 아감벤이 주창한 이야기한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이
법치주의와 인권 사상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르조 아간벤이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사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권력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서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뿐이지, 이 조르조 아간벤은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 인권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치를 유지시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지, 그 현상 자체를 만들고 발전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모사케르가 법치주의나 인권사상에서 하위 개념으로 포괄되고 그러면서 얘네가 가치를 유지해 왔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모사케르가 없어도 근대 국가의 법치주의 인권사상은 존재했고 존재해 왔을 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러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입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법치. 근데 얘들은 생겨가지고 쭉 오고 있던 애예요. 근데 조르조 아간벤이라는 애가 이거 보면서 예외적인 무언가가 있네. 얘네는 예외적인 속성이 생길 수밖에 없네. 나는 그럼 이 예외적인 속성에 집중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법치국가와 법치주의와 인권사상, 근대국가 요런 것들을 분석해 봐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르조 아간베는 법치국가와 인권사상과 근대국가의 이념인 법치국가 인권사상 이런 것에 주체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선지인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해했을 겁니다. 16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간에 아까 지금 제가 지문 흐름 이야기를 하다가 16번을 바로 설명을 했는데, 요런 사고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1문단을 봤을 때 1문단은 항상 대충 읽고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데 1문단에서 정말 많은 게 묻어 있어요. 정말 많은 게 녹아 있는데 1문단에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권사상 근대국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르조 아간벤이 보면서 예외와 균열이 있네?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서 조르조 아간벤이 그 예외와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 인권사상, 근대국가, 조르조 아간벤이 동일시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지. 1문단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선지는 3번 선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법치, 인권, 근대 국가와 조르조 아간벤과 호모 사케르가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동일한 위치에 있는 놈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사실 조금 비약을 하면 동일한 놈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꼬를 쳤듯이. 하지만 동일한 놈이 아니죠. 조르조 아간벤은 호모사케르는 개념으로 법치주의, 인권, 근대국가를 반쯤은 공격과 비슷하게 균열과 틈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읽지 않아도 그럴 거예요. (16번의 3번) 선지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호모사케르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영역, 집단, 국가 이런 게 엄청나게 중시됐잖아요. 요즘보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의 영역 안에서 공동체의 종교적 법적 질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 밖에 누가 있다면은 이 존재는 공동체의 구성원도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공동체의 종교적 법적 질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문단에서 말하는 희생자이라는 게 그래요. 얘는 희생자이도 재작년에 수특에서 그대로 써먹었던 계속 지문 내용 돌리고 돌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호모사케르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공동체 외부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공동체 내부의 존재를 희생시켜가지고 해결하려는 희생제의의 재물의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내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 호모사케르를 죽여도 이것은 공동체 내부의 존재들끼리의 법적인 질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 호모사케르를 죽여도 공동체의 살인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은 다 적이거나 사냥감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벌거숭이 인간이라는 말은 아니, 벌거숭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동물과 같은 취급인 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은 추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러네요. 이 벌거숭이 삶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공동체 외부로 추방당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동물화되는 것이긴 하지만 동물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도태가 아니라 법 질서를 관장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등을 돌림. 그래서 법질서에서 배제됨으로써 법질서 속에 갇혀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러한 법과 호모사케르의 관계를 예외관계라고 한다. 이거는 근데 너무 좀 말을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여기만 보고 판단하려면은 호모사케르는 어쨌든 간에 법질서에서 배제된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제된 상태에서는 우리 법질서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호모사케르가 배제되기 위한 과정에서 법질서를 관장하는 권력, 법질서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법질서만이 호모사케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존재를 추방해서. 그렇기 때문에 호모사케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질서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고 법질서에게 정말 밉보여야 된다는 거죠. 밉보이는 것도 큰 연관이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연관을 통해서 배제되는 그 과정 자체가 긴밀한 관계죠. 그런데 배제되고 나서 이 공동체 외부로 추방된 이후의 삶은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거죠. 배제되어 있지만 긴밀한 관계라는 건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예외자로서 호모사케르는 이렇게 법과 영토의 무법지대, 법의 영토와 무법지대, 공동체의 안과 박 사이에서 떠돌게 된대요. 이러한 호모사케르 개념을 바탕으로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아간베는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데 호모사케르의 삶은 주권자에 의해 추방당한 삶이래요. 이 주권 혹은 주권자, 이게 무슨 말이죠? 법질서를 관장하는 권력과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주권 혹은 주권자는 호모사케르와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앞하고 뒷부분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다 또 정리를 할게요. 법질서 권력 대 호모사케르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괄호치고
주권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간벤에게 주권은 누가 호모사케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래요. 주권자는 예외적 상황인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상황을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광주 민주화 항쟁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주권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화 항쟁하던 사람들을 탱크 등 군인, 군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무참하게 짓밟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명령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벌을 받았나요?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던 군인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받지 않았죠.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로 밀어내서 대한민국의 법에 이 사람들을 사살하고 폭행하고 그래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법에 대한 예외자가 되게 하기도 했죠. 많은 비리가 있었죠. 자기 자신도 함께 법질서의 예외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삶과 그렇지 않은 예외적 삶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것,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좀 어려운 거지. 결국은 정말 큰 권력자들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기한테 밉보인 사람들한테 보복하면서 처벌 안 받는 거, 그것 역시 법질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는 나쁜 짓 하면서 자기는 처벌을 안 받는 것 역시 법질서의 바깥으로 스스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벤은 이 주권과 호모사케르 사이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근대국가라고 보는데, 아간벤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조회, 생물학적인 의미의 삶, 그리고 여태까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해왔다면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삶을 뜻하는 조회와 사회, 정치, 문화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삶의 형식과 양식을 의미하는 비오스라는 두 가지 생명 개념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호모사케르는 모두 생물학적 의미로 살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조회인 거고요.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 공동체 내부의 삶이 바로 비오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논의된 생명 개념은 언제나 비오스였고, 그리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근대까지 오며 점점 조회의 개념이 추가됐겠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공동체 외부는 전부 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공동체 외부의 사람은 뭔가요? 지구촌 한 가족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은 자연적 삶인 조회라고 해서 제가 그린 그림하고 다르게 요 호모사케르만을 조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생물학적인 삶을 뜻하는 조회는 이 사각형의 영역이 맞고요. 전체 영역이 맞고요.
사회, 정치, 문화의 맥락 속 규정된 설명하면 비오스는 당연히 이 공동체 원의 영역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애를 항상 배제해 왔고 정치적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로 작게 호모사케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공동체 외부의 모든 영역이 다 호모사케르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이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개체를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는 알겠죠? 공동체 외부는 그냥 호모사케르인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회와 호모사케르가 동일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읽어보면은 뭐 여기는 이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러나 조회를 정치적 법적 권리의 궁극적 근거, 조회를 정치적 법적 권리의 궁극적 근거라는 말이 뭐죠? 그냥 살아있다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근대 인권 사상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짐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본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신분이나 종교에 따른 공식적 차별이 철폐된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는 예외의 형태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외적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즉 국가 권력이다.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다시 고대에까지만 해도 이 조회라는 개념과 아간벤이 말하는, 이거 지문이 왜 이렇게 꼬아놨냐? 아간벤이 말하는 호모사케르는 사실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던 것이었는데, 이 조회라는 게 고대 그리스 시대에부터 내려왔던 생명 개념이고요. 호모사케르는 아간벤이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는 같은 영역을 지칭한다고 해도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이 조애라는 것까지 포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애라는 것까지 포괄을 해버려가지고 공동체 외부까지 법치 그리고 인권 사상을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당연히 예외 없는 법칙은 없으며 예외로 인해 합리적인 법치주의의 균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는 차별과 배제라는 거죠. 이거 차별 자체가 철폐된 거, 전부 다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차별이랑 배제, 즉 이런 예외적인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호모사케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지문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지문의 흐름대로 따르면 당연히 조회랑 호모사케르가 여기까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조회랑 호모사케르가 동일시 되어야 했는데, 다시 아간벤이 이 조회까지, 과거의 조회와 그리고 현재의 조회와 호모사케르의 관계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조회까지 전부 다 포괄하게 됨으로써 생겨나게 된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과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근대 사회에서는 호모 사케르가 된 거죠. 과거의 그리스 시대의 개념이었다면 조회와 호모 사케르는 동일시 됐을 텐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처럼 근대 국가 권력은 개인들의 신체와 삶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호모사케르와 같이 될 수 있다. 아간베는 얼마나 많은 예외가 발생하는지, 그 예외들에 의해 서구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를 언급하면서라는 게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근대 합리주의, 인권사상, 법치주의가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외로 지정해놓고 배제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호모사케르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 다 그렇게 믿지 마. 왜냐면 너도 엿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주변에 엿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이겠네요. 이건 제가 그냥 붙인 이야기고, 그냥 이런 일들이 니들은 모르겠지만 근대의 이런 뭐 법치주의, 인권사상, 이런 이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사실은 예외와 균열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냄으로써 유지되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질문 다 받고요. 이제 기억이랑 니은에서 이제 문제는 다 풀리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기억이 아닌 니은만이 논의사에 해당했죠. 근대에 이르러서야 기억이 받아들여졌죠. 이거 굳이 지문 볼 필요도 없죠. 이해를 잘했으면은. 근대적 개념의 인권사상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나요? 근대적 개념의 인권사상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보는, 과거와 달리 신분이나 종교에 따른 공식적 차별이 철폐되었다면 조회고 철폐되지 않았다면은 비오스죠. 기억에 의하여 구축이 되었죠. 4번 국가 권력은 니은의 근거를 두고 기억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공식화했나요? 국가 권력은 언제부터 나왔나요? 근대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개념이 아닌가요? 그쵸? 그 과거에는 어땠어요? 공동체라는 언어를 사용했죠.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근대 국가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근대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대 국가 권력은 기억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는데 니은의 근거를 두었나요? 기억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공식화했나? 이거는 예전이죠. 근대국가 전에 예전이죠. 기억이 부각된 근대 법질서 하에서도 그 국가 권력에 의한 예외들이 등장했나요? 등장했죠. 뭔가요? 호모 사케르죠.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칼칼하네. 보시면은 지금 녹화되고 있냐 지금? 보시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상의 이유로 자국에서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위험에 처해 타국으로 도피한 사람, 정치적 망명자. 이거 보면서 당장 딱 뭘 떠올렸어야 돼요? 호모 사케르를 생각해야죠. 이 자국의 호모 사케르인 거죠. 국민국가에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경우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생겨. 타국으로 도피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타국에서는 호모사케르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쵸?
무슨 말이냐? A 국가에서 호모사케르였는데 망명을 통해서 B 국가에 호모사케르 아닌 조회로, 이건 호모사케르인 조회,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죠. 조회 안에는 호모사케르도 호모사케르 아닌 자도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호모사케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죠. 벌거숭이 삶이 맞죠. 정치적 망명자들은 자신들이 주권자에 의해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겠죠. 정치적 망명자들의 생겨난 이유에는 박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국에서 예외적 영역에 놓인 호모사케르이기 때문이겠죠. 특정 국가나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특정 국가의 법질서 예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죠. 예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호모사케르라는 이야기이니까요. 비국가로 가면서 제가 아까 보기 보면서 봤던 게 그대로 답으로 나왔죠. 호모사케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외부는 그냥 다른 국가라고요. 지구촌 동지라고요. 그거를 바로 문제로 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공동체 외부는 다 적인데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다른 나라에서는 호모사케르가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답은 5번이었고요. 일부러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설명을 좀 꼼꼼하게 했어요. 읽다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잘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